오늘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동의 1, 2위에 올라 있고요. 흥미로운 건 조국 전 장관이 3위, 그 뒤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지난달보다 이 총리의 지지율은 3.5%포인트 올랐고요. 반대로 조 전 장관 지지율은 3.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지난달 14일이었으니까 이 수치만 보면 조 전 장관에서 빠진 지지율이 이 총리에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의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코,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벌써 차기 대선 주자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김태일 기자, 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그리고 조국 전민정 법무장관, 이재명 지사 이렇게 4명한테 시선이 지금 쏠리는 여론조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지지율 차이가 좀 있지만 그 차이는 이제 3.7%포인트 차이로서 아직 오차 범위 내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총리는 호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그리고 PK 지역 등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을 했고 예. 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그리고 보수층을 제외한 진도, 중도층에서 좀 상승하면서 지역, 연령대 등 이제 상관없이 고루 좀 지지를 받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달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이 진보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황 대표는 이제 대구, 경북 등 TK 지역에서는 좀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PK 지역에서는 좀 하락을 했고요. 예. 20대에서 좀 소폭 상승을 나타낸 점도 좀 특이점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총리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안정감을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반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좀 없었거든요. 인재 영입 과정에서의 잡음, 이 쇄신의 지지부진함 등이 좀 반영된 그런 조사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 그게 이낙연 총리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3위예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보다 높아요. 이 부분도 좀 눈길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 이 대선 주자 이 선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바로 이 전조사인 9월 조사, 그때 처음 포함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13%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장관에서 내려왔고 이제 사퇴 이후 첫 조사였는데 이제 3.6%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9.4%로 여전히 3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본인은 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이제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 내놨는데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 지지층에서 실망한 인사들이 좀 많이 생겨난 듯합니다. 지지율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위로 기록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대선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이 3위고 거의 9.4% 되지만 그건 일종의 허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이제 지금 앞으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조국에 대한 지지도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계속 좀 상당히 좀 보호를 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낙연 총리가 지금 23.7%로 단연 예. 선두 1위인데 저 1위도 저는 계속 유지하기가 쉽겠느냐. 또 중도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예. 여러 가지 대통령하고의 부드러운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말하면은 안정적인 채권 같은 주식이죠.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그냥 안정적으로 이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벤처 주식이라고 봐요. 지금은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게 무혐의로 밝혀질
그 경기지사를 복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하면은 굉장히 저 역경극복 스토리하고 대통령 되는 두 가지거든요. 역경극복 스토리하고 시대 정신. 예. 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마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뛰쳐나갈 예. 앞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낙연 총리는 조심조심하는 이미지. 과거에 고건 총리나 또 이회창 예. 총리, 고건 총리도 총리로서는 행정의 달인 소리 들었지만 너무 순응하는 이미지 때문에 예. 자기 목이 없었거든요. 이회창 총리는 총리 그만둘 때 YS 김영삼 대통령한테 거의 잘리는 모습을 택하면서 지지율이 또 확 올라가서 물론 뭐 대통령 선거 예. 3번이나 떨어지긴 했지만 이낙연 총리 같이 저렇게 말 잘 듣는 순응적인 이미지 저거 갖고 계속 1등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안정적인 채권을 선호하시는 분들, 반면에 위험은 있지만 큰 수익률이 생기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